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조금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썩을 대로 썩어서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을 처지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혁신과 여러 가지 총선 이슈도 선점해 가고 있다. 그런데 무기력하게 민주당은 대응을 하고 있다.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재명이 험지를 출마해야 한다. 이재명이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 출마를 해야 하고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200석이 아니라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200석이 되고 민주당이 100석이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작 지금 한다는 게 오늘 김포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김기현이나 조경태 들어 김포에 출마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김포의 민주당 의원들이 독촉하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지도부와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들 수도권에 어떻게 출마를 할 것이냐, 이제 이 험지 출마 그 부분이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서울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성하는지 찬성하지 않는지 반대하는지 그걸 밝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이 김포의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저런 식으로라도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뭐 언론에 자신들이 그래도 살아있다 뭐 이걸 보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하지 못한다. 지금 김두관이 한 이 지적이 이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앞으로 비명반명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공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총선 판을 읽는 부분입니다. 이 김두관이 지적하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체 지금 총선 전략을 세울 때 김두관이 오늘 지적한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은 경남 남해 출신입니다. 30대에 남해에서 이장을 하다가 군수가 됐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기도 했고 경남도지사도 잠시 지냈고 이 경기도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지금은 경남 양산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두관쯤 되는 뭐 민주당의 중진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직격탄을 날릴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의 경우에는 일단 공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영남권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천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경쟁력이 있으면 이 뭐 쉽사리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 김두관은 이재명 체제가 물러나면 자신이 민주당의 리더십,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지금 김두관은 경남 양산인데 경남 양산이 위태롭습니다. 이게 지금 메가 부산, 메가 서울 이어서 메가 부산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게 되면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총선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게 되면 이 양산에는 문재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 다음 지금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이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느꼈다. 홍보의 필요성도 느꼈다.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김두관이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두관이 이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이 이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당의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메가서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축은 수도권이죠.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도 지금 수도권이고 수도권 의원들이 모두 경기도의 의원들이 모두 자신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메가서울에 대해서 이 수도권 집중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당장 자신들이 손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두관은 계속 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설득력도 없고 지금 이미 타이밍도 놓쳤고 또
이재명과 친명이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당의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두관이 지금 국민의힘은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왜 수도권 시민조차 반대하는 서울 확장론에도 침묵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김두관은 이어서 이렇게 윤석열과 이준석의 밀고 당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메가 서울을 비롯해서 초광역권 계획을 띄워서 총선 이슈도 선점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힘은 혁신을 가속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데 성공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와 공천 탈락이 두려워 혁신 이슈에도 침묵하는 바람에 저만치 국민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위기가 몰려오는데도 200석 압승론을 떠드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다. 20년 집권론 떠들다 5년 만에 정권이 끝장난 것을 벌써 잊은 것 같다. 아주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또 김두관은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핵관의 험지 차출은 이미 결정이 됐고 곧 출마 지역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권을 놓쳐도 잃을 게 그리 많지 않고 잃어도 자기 국회의원 자리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가? 통합도 혁신도 민생도 그 어떤 몸부림도 보이지 않고 그저 각자 도생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은 지도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많이 늦었지만 총선에 이겨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살리려면 국민의힘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또 메가서울, 이 서울 확장 이 프로젝트의 균형 발전으로 맞서야 한다. 이재명이 메가서울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울경 메가시티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이 메가부산 이야기인데 이 메가부산 이야기가 그동안 쭉 많이 구상이 되어 오다가 김경수가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오거돈을 비롯해서 울산의 송초로 이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오거돈의 성추행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의힘이 메가부산, 동남권 메가시티 이걸 망가뜨리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낯으로 서울 확장을 하느냐.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두관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경남 양산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 부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상이 되어 왔던 것이고 국민의힘도 필요하다면 이 메가시티, 부산, 서울 또 다른 곳도 언제나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역 이기주의에 걸리기 때문에 언제나 반대에 걸리기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두관은 이어서 우리도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 의원을 험지로 보내는 4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부터 험지 출마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친명들은 모두 안방을 차지하고 비명들은 모두 험지로 보내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다가는 100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지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 200석 압승이 아니라 민주당은 100석, 국민의힘 계열은 200석 가능성이 더 높은 구도로 가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음도 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김두관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최선의 대책을 찾는 것이지 최선의 경우를 가정하고 최악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김두관의 말은 들어볼 만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지금 정치적 입지, 이 경남에서의 당선 가능성, 또 경남의 상황 이런 부분에 맞게 좀 왜곡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재명에게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비명 반명들이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에서도 김두관이 보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전체 총선 판세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뭐 눈 터지는 개가바둑, 정말 150대 150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추가 기울어지면 이 승부라는 게, 총선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200대 100으로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김두관의 말처럼 이게 경험이 많은, 선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모든 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 전략을 수립해야지, 최선의 경우를 생각하고 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그런 부분은 뭐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김두관이 하는 이 말이 이재명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두관이 자기 입장에서 이재명을 이 대체해야 될 리더십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그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이 지금 메가 서울, 메가 부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메가 부산, 메가 대구, 메가 대전이 뜨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은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과 친명은 험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친윤 의원들,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 그 다음 김기현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상당수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집권 여당이 가진 여유이기도 하고 또 힘이기도 합니다. 인요한 혁신위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한번 바람이 불게 되고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친명은 꼼짝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혁신에 있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김두관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언론 플레이, 또 영남에서 바라보는 민주당, 그 부분입니다. 영남에 지금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두관의 이 태도가 옳습니다. 부산 경남의 의원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에게 끌려가면 다음 내년 총선에서 모두 죽는다라는 각오를 해야만 할 겁니다. 김두관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욱더 이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총선 승리, 그 다음 윤석열 정부 성공 이 부분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국가 운영이 걸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전통적인 지지층, 정말 굳건한 지지층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이 혁신도 해야 하고 메가 서울, 메가 부산 프로젝트도 터뜨려야 하고 앞으로 더욱더 강도 높은 혁신, 총선 이슈를 완전히 선점하고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뭐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김두관 등등은 읽고 있다. 이낙연도 최근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두관이 이런 지적을 했고 김두관의 자신의 개인적인 뭐 정치적인 욕심 이런 부분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험지 출마하라. 이재명에 대해서 메가 서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반대 입장을 밝혀라. 이재명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물러나라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이 폭망할 수 있다. 총선에서. 그 구도를 지금 김두관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천 과정에서 친명 위주로 되고 비명 반명들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게 되면 민주당의 내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두관의 오늘 지적 한번 정치권 전체가 김두관 개인적인 부분을 이렇게 새겨서 읽으면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